사실? 아니요. 그래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창문 좀 열까? 왜 이렇게 들리는 거지? 너무 더워서 그런가? 자, 이어서 해볼게요. 이제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이제 붙겠죠.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 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직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방이 나옵니다. 원방.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도형들이 나오는데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원에는 중3 때 2학기 때 배웠죠. 그 2학기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을 잘 떠올려 주시면서 또 하셔야 돼. 원의 방정식은.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2학기 파트, 1학년 기말고사 파트 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의 방정식 부분입니다. 원의 방정식 부분은 특별히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셔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도형 이동은 선생님이 이제 2차 함수할 때 미리 얘기했지만 평행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직선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원의 방정식을 잘 다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넣어준다. y축으로 하면 b만큼 평행이동한다면 y 대신 y-b를 넣어준다.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점에 대한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거리라는 것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상윤이랑 나랑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20m가? 또 지나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거리라는 것은 양수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죠. 그래서 만약에 수직선 위에 두 점이라고 한다면 A점이 x1이고 B점이 x2라고 한다면 x2-x1을 해주거나 아니면 x1-x2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큰지 작은지 모르면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죠. x2-x1에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이 특히나 원점이면은 그냥 절대값 x1이 거리가 되겠죠. 수직선에서는 그냥 숫자들만 빼주고 절대값을 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지만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피타고라스 이용해 줄 거예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A점이 잡히고 지금 x1 x좌표는 x1이고요. y좌표는 y1이에요. 얘가 x1, y1이 되는 거죠. A점의 좌표는. B점의 좌표는 x2, y2가 되겠죠. B점의 좌표는 x2, y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B점에서도 수선을 내려주고 A점에서 수선을 내려줘서 A점에서는 또 이제 y랑 또 평행하게 x축이랑 평행하게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있겠죠? 그죠? 네,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면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건 뭐 있습니까? x2-x1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 평행한 거니까 수직선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쵸?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x2-x1 이 가로 길이고요. 세로 길이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좀 y2-y1이 되겠죠? 저렇게 씌워준 거.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만족하겠죠? 이게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A점하고 B점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 성분 AB의 거리, 이거 제곱한 것은 뭐랑 똑같으면 돼요? 가로 길이 제곱, 여기 세로 길이 제곱한 거랑 같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분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죠. 그래서 양변을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고, 가로의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푸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는 거리니까 뭐만 나올 수 있어요? 양수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분 AB는
x3분의 a가 바로 이렇게 되겠죠? 루트 x2 마이너스 x1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 제곱. 주점사의 거리 구하는 식 꼭 알고 계셔야겠죠? 주점사의 거리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제 이걸 연습을 해보자고요. 원점인 경우는 x1, y1이 빵이니까 x2 마이너스 x2랑 y2 빵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죠. 1115번부터 한번 볼까요? 투점사의 거리니까 3하고 9 사이에 있는 거리는 6 나와주면 되겠죠? 7 나와주면 되고 얘도 6 나와주면 될 거예요. 수직선 위에 있는 거는 뭐 그냥 빼주면 되니까. 1118번은 4하고 마이너스 6은 10만큼 차이 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거리니까 4만큼이 될 겁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제 평면좌표상에서의 두점사의 거리를 봅시다. 익숙하지 않다면 아예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A점의 좌표를 x1, y1, B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한다면은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이죠. x2-x1의 제곱이니까요. 5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니까요. 일단 근데 이거 할 때 한쪽에서 한쪽만 빼야 돼요. x좌표에서는 여기서 뺐다가 y좌표도 여기서 뺐다가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한쪽 점에서 다른 한쪽 점을 그대로 다 빼줘야 돼. 빼려면. 그 다음에 2 빼기 0이니까 2 빼기 0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2제곱이니까 4고요. 얘도 2제곱이니까 4 나오겠죠?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되시겠죠? 그 다음 1121번도 마찬가지. 얘를 A점을 x1, y1, B점을 x2, y2 라고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2 x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5의 제곱이죠? y2 y1이니까 3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요. 거기다 루트 씌워준 거죠? 2제곱이니까 4고 4제곱이니까 16이죠. 16 더하기 4니까 20. 20은 2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두점사의 거리 보시면 되죠? 그럼 22번부터 24번까지 그려봅시다. 자, 이제 x1, x2, x1, y1, x2, y2 안 써보고 그냥 해봅시다. 자, 이제 루트에 x2, x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2 빼주면 되겠죠? 1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2 y1 6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6 더하기 3 해주면 되죠. 5의 제곱 해주면 돼요. 자, 루트에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9의 제곱이니까 80이죠? 9 더하기 80이니까 루트 90이에요. 그럼 3루트 10 나와주면 되겠죠? 루트 90이니까 3루트 10 이렇게 나와줍니다. 1123번 얘도 마찬가지로 내를 해봅시다. x2 x1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2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에 y2 y1이니까 1 빼기 1이죠?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루트 49니까 7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주면 되고요. 1124번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니까 5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5제곱이죠? 마이너스 12 빼기 0이니까 그냥 12의 제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얘는 루트 169니까 13 나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번을 볼까요? 일단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얘는 공식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 공식을 암기해주지 않으면은 할 때마다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도 이용할 수 있지만 비례 배분을 생각해서 구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례 배분. 일단은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내분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점 P가 선분 AB 위에 있고 선분 AP 대 PB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일 때 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점 P점을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P점이라는 것은 AB를 이렇게 이었을 때 선분이 되겠죠? 선분으로 이었을 때 AP의 길이가 N만큼의 길이만큼 차지하고 BP의 길이가 N만큼의 길이가 될 때 이 P점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점 P라는 것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했을 때 선분 A점 AB니까 A점 앞에 있는 거에서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한다. 시작점. 여기서 시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N만큼 가는 거예요. N만큼 갔다가 P점을 찍고 그래서 다시 N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다시 점 P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한다면 A점에서 출발해서 N만큼 가서 P점을 찍고 다시 N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한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A점이 만약에 뭐 1이야 B점이 뭐 9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1대 3으로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봐라. 내분점 P가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려줄 수 있어요? 선분 AB를 해서 A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A에서 시작해서 얼만큼 가요? 1만큼 가서 어디를 찍어? P점을 찍고 다시 3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하는 거다 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점에서 얘가 지금 1부터 9까지잖아. 그러면 총 길이가 8이죠. 1대 3이니까 한 칸에 2씩 차지하는 거지. 그쵸? 2씩 차지를 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뭐 7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만큼 가려면 3만큼 가야죠. 1만큼.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에서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숫자는 비례식일 때,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례식일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주로 표현할 거예요. 자, 1만큼 가서 3을 찍어서 여기가 P점이 되는 거고, 다시 얼마만큼 가요? 3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대 3으로 내분한 점 P점의 좌표는 어디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3대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윤이? 3대1로 내분하는 점은 7이 되겠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A점에서 시작해서 3만큼 가서 P점을 찍고 1만큼 가서 다시 B점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만큼 가서 3만큼 가면 7로 가겠죠? 그럼 1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길을 만족하는 좌표는 P점은 7이 된다. 되시겠죠? 여기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구별하실 수 있죠? 1대 3이랑 3대1로 내분하는 거. 이 두 개의 성분 AB일 때 앞에 있는 문자가 시작점이야. 뒤에 있는 문자가 도착점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외분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외분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자, 외분점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점 Q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요. AQ 대 BQ가 M 대 N으로
외분을 한다. 이때 점 Q는 성분 AB를 M대는 외분한다라고 하고 점 Q를 성분 AB의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M하고 N, M대는 외분할 때는 M이 더 크다. 성분 AB를 외분할 때 M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A에서 출발해서 더 멀리 가야 돼요. B점을 지나서 더 멀리 갔다가 Q점, 외분점을 찍고 N만큼 가서 다시 B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N만큼 가서 Q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N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더 크면 이 B점 바깥쪽으로 외분점이 찍히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M이 더 작으면, M보다 작으면 A점에서 출발해서 N만큼 갔다가 Q점, 외분점을 찍고 다시 N만큼 가서 B점으로 도착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N의 길이가 더 길겠죠. 그쵸? 네. 그래서 외분점인 경우는 어느 점에 바깥쪽으로 찍히느냐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외분점이니까 이쪽에다 해요. 성분 AB를 1:2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이 Q1이고 성분 AB를 2:1로 외분하는 점이 Q2다 라고 한다면 Q1과 Q2는 다른 쪽 방향으로 찍히겠죠. 일단은 연장선을 좀 그려줘야겠어요. 이렇게 연장선 위에 찍힐 거니까 성분 AB 위에 찍히는 게 아니라 외분점이니까요. 연장선 위에 찍힐 겁니다. 자, 그러면은 Q1이라는 것은 성분 AB를 1:2로 외분한 점이니까 얘가 시작점이죠. 시작해서 1만큼 가서 Q를 찍고 2만큼 가서 다시 B로 도착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 Q1이라는 것은 A점 왼쪽에 찍힐까요? B점 오른쪽에 찍힐까요? 찬영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지민이 오른쪽? 지웅이 왼쪽? 상윤이 왼쪽? 야, 50대 50인데? 아하 틀린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기? 자, 농담이고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A점에서 시작해서 1만큼 가서 Q점을 찍고 2만큼 가서 Q점으로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려면 지금 A랑 시작점이랑 1, 2 둘 중에서 얘를 먼저 앞에 거 있는 걸 가고 나중에 이만큼 가서 Q로 들어가려면 왼쪽에 찍혀야지. 1만큼 가서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 1만큼 가서 다시 이만큼 가서 또 B로 들어가려면 1:2로 외분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Q1이 찍히는 겁니다. Q1. 여기가 이만큼이니까 Q1에 잡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Q1은. 아시겠죠? 자, 그럼 Q2는 어디에 찍히겠어요? 당연히 이제 오른쪽에 찍히겠죠. 또 해석을 해보면 성분 A점에서 시작해서 2만큼 가서 Q2점을 찍고 1만큼 가서 다시 B점으로 들어가려면, 도착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요만큼 가서 여기랑 여기랑 같게 요만큼 가서 Q2라는 점을 찍고 다시 1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려면 얘가 2:1이 되려면 Q2가 이렇게 오른쪽에 찍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 길이가 같죠. 2:1이니까 나머지가 요만큼도 1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만큼 길이가 2죠. 요만큼도 2가 돼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비례 배분인가? 비례 배분.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에 해당되는 거구나.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2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겠구나. 그럼 Q2의 좌표는 5가 되겠죠. 그쵸? 요게 비례 배분이에요. 공식을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비례 배분에서 길이로 따져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수직선 위의 두 점 A점하고 B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N대는 내분한 점 P의 좌표는 요거 공식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얘가 내분점입니다. 내분점.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공식. 그 다음에 특히나 중점이라는 것은 딱 가운데 있는 점이죠?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중점은 1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 1이니까 m 플러스 n이 2죠. 무조건. 그리고 1 곱해봤자 어차피 m하고 n이 1이면 쓸 필요 없잖아. 1 곱하기니까. 중점은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그 다음에 외분점은 내분점이랑 생긴 건 똑같아. 뭐만 달라요? 가운데 있는 거 부호만 달라. 그쵸? 가운데 부호만 다르죠? n-n분의 mx2-nx1이니까 얘가 내분점, 일반적으로 내분점을 P점이라고 하고 외분점은 Q라고 하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mn, x1, x2를 그 숫자에다가 다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공식을 먼저 쓴 다음에 숫자 밑에다가 mn, x1, y1, x2, y2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거 좀 이따가 연습해보고요. 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선분 A, B의 4등분점이죠. 4등분점을 각각 C, D를 이렇게 네모안에 알려준 것을 써놓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A점에서 출발해서 2만큼 가서 어떤 점을 찍고 1만큼 가서 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어느 점이 되겠습니까? D점이 되겠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D점이 될 거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문제구나. 한 문제였네. 그러면 크게 봐야겠네. 그 다음에 성분 2B를 2대3으로 외분한 점은 어떤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럼 2대3으로 외분한 점이니까 성분 2B 2점에서 출발해서 2만큼 갔다가 다시 3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점이 되겠습니까? C점이 되겠죠? 2만큼 갔다가 3만큼 가서 B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외분하는 점은 C점이다. 그 다음에 점 D는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예요? 이만큼이니까 1대1이죠? 그쵸?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2라는 것은 점 2는 AD, 성분 AD죠? AD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겠습니까? A점에서 출발해서 3만큼 갔다가 2점을 찍고 1만큼 가서 다시 D점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쵸? 그래서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해주실 수 있죠.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구해봅시다. 자,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점하고 B점에 대해서 성분 A, 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봐라. 일반적으로 수직선 위에 있으면은 비례 배분하기가 쉽죠. 그죠? 내분점, 외분점 공식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좌표일 때는 공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A점하고 B점에 대해서 성분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니까요. 성분 AB를 1대3으로 오니까 A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X1이라고 적는 거죠. 그러면 도착점이 이제 X2가 될 거고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 대 N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내분하는 점 P점의 좌표. 내분점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치하게 생각해보면 뭐냐,
편의점 가면은 1+1, 2+1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 M&M 초콜릿이 1+1이야. 이건 사야 그만해. 야, 지금 너 표정 봤어? 저 새끼 뭐지? 이런 표정이 날 봤어. 갑자기 눈을 아씨. 원래 외울 때는 유치하게 외워주는 게 좋아. 응? 아니 그 뭐야. 나중에 뭐 미적분 할 때 그 공식들이 있거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코사인 알파 코사인 사인 베타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싸고 또 싸. 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또 막사 싸.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유치하게 외우는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삼각함수 할 때 또 나오는 거 있지만, 얘는 뭐 올,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 다 양수, 올, 사, 탄, 코, 사인 양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암기할 때는 좀 유치한 게 잘 머리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된다면 그런 거 떠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MN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분점은 중간에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앞에서 써져 있는 거는 2부터 들어가요. 2 플러스 1이야. 1 플러스 2 아니고 2 플러스 1,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시겠죠? 페이죠? mx2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n 플러스 n이니까 4분의 1가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x2죠? 1 곱하기 4, 그 다음에 n x1이니까 3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삐져기 좌표 뭐 나오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24에다가 4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4로 나와주면 마이너스 5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AB의 중점 M의 좌표니까요. 중점은 일반적으로 M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얘는 2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4.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 나와주면 되겠죠? 중점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5대2로 외분한 점의 좌표 이렇게 놓칩니다. 외분한 점의 좌표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내분점과 공식이랑 단지 뭐만 달라요? 가운데 있는 부호만 다르죠. 마이너스로. Q점의 좌표는 n-n분의 m x2 마이너스 n x1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고요. A, B에 해당되는 게 각각 x1과 x2가 되겠죠.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죠. Q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n-n분이니까 5-2분의가 되겠죠? 5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8 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20에다가 16 더하니까 36이죠? 3분의 36이니까 12 Q점의 좌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1132번 두 점에 대해서 서로 A, B의 중점이 3일 때 A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A랑 마이너스 2랑 더한 다음에 그걸 2로 나눠준 게 3이니까 이항해주면 A-2는 6이 될 거고요. 이항해주면 A는 8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또다시 3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부단위 3번은 이제 얘는 어차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서만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보자고요.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때 우리가 선분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찾았듯이 평면좌표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선분 A, B를 이렇게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성분 AB를 뭐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찾아봐라, 우점 P점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이 비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처럼 이걸 잘라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잘라서 생각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똑같이 1대3, 1대3으로 내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도 1대3이고 요만큼도 1대3이고 가로 길이도 요만큼도 1대3인 거죠. 맞아? 그쵸? 그래서 X좌표랑 Y좌표를 똑같이 1대3으로 내분한 점을 찾은 게 그게 P점의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AB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P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그 내분점 공식을 X좌표에도 Y좌표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준다. 이해되시겠죠? 수점도 마찬가지, 외분점도 마찬가지. 수직선에서 썼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평면좌표에서 확장을 시켜서 X좌표랑 Y좌표에 적용을 시켜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볼게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 두 가지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무게중심 어떻게 찾지? 지민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니? 학생들 중에서 무게중심 잘 찾는 학생들 있잖아. 막 돌려, 책을. 그런 친구 없어? 없나? 옛날에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책 이렇게 돌리는 애들 많았는데. 응? 어떤 애들은 이런 거는 좀 무거운데 가벼운 책상들 있잖아. 책상도 막 이렇게 돌렸어. 어떤 애들은. 티가 날 거 많지. 중점은 삼각형에 있으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하죠. 또 아니고 마주보는 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중선이죠. 중선이야, 중선. 이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이지. 그죠? 삼각형에서의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 그럼 성질은 뭐냐? 성질은 이 중선이 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2대1로 내분이 되는 거예요. 내분, 2대1로 내분, 2대1로 내분. 그쵸? 그럼 이 중선들에 의해서 이 삼각형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요?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각각의 영역의 넓이 다 어때? 다 같은 거지. 그쵸? 그거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삼각형 무게중심이 나온다면 2대1로 내분이 되고 각각의 영역이 다 넓이 같다라는 것까지 항상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도형이 나오면 그 도형의 성질들을 계속 갖고 가야 돼. 도형의 성질들을. 정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문제 푸는데 용이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질도 문제에서 도형이 나왔다. 그 도형의 성질을 같이 떠올리고 가야 돼. 항상. 무슨 알겠죠? 자, 좌표 평면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생각해. ABC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냥 간단해요. 세 점의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연습을 좀 해봅시다. 1133번부터 해보자고요. 내분점. 네,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 좌표죠. 자, A점이 출발점이에요. 그럼 얘를 어디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X1, Y1이라고 쓰는 거예요. 도착점을 X2, Y2라고 쓰고요. 3대2로 내분한 점이니까 3이 M이고요. 2가 N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내분한 점 P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요. 익숙하지 않으면 뭐부터 써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공식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Y1 M 플러스 N분의 M Y2 왜 Y1이니? 이거 X1이지 앞에 거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세요. 자, 그럼 P점의 좌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둘 다 구하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외분점에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얘는 이거
내분한점이고 다른 2대1로 외분한점이니까 뭐 두 가지를 써먹을 필요는 없겠죠. 자, 어쨌거나 n 플러스 n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x2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니까 2 곱하기 x1 2 곱하기 6이죠. 콤마 n 플러스 n이니까 3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i2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y1 2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2에서 6을 뺐으니까 5분의 6이 되겠죠. 네, 콤마 5분의 마이너스 12에서 4 뺐으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죠. P점의 좌표는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8 나오시면 되죠. 선분 AB의 중점은요, 2로 더한 다음에 둘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6 마이너스 2, 2분의 2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렇다면은 2분의 4니까 2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이 중점의 좌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35번이요. 성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분 AB라고 했으니까 X1, Y1, X2, Y2는 그대로겠죠? M하고 N만 바뀌겠죠? M 대 N이 2대1이다. 그렇죠? 자, 그럼 Q점의 좌표, 외분점 좌표 어떻게 되겠어요?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2대1이죠. 2 빼기 2니까 1분의가 되겠죠.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x2 마이너스 2죠. 빼기 n 1 곱하기 x1 1 곱하기 6이죠. 콤마 2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y2 마이너스 4죠. 빼기 1 곱하기 y1 2죠.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 적었나? 그 다음에 1136번 1136번 보시면은 두 점에 대해 성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일 때 A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중점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4죠. 얘네들 한 값이 각각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7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3 나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4가 2, 3은 6이니까 A는 2 나와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 ABC가 각각 삼각형의 꼭지점일 때의 무게중심의 좌표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G라고 표현하니까 다 더하면 0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6이죠? 6을 3으로 나누니까 2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3이니까 또 6이죠?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2 나오면 되겠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2,2다. 이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다 더하면 얼마죠? 마3인가요? 마3을 3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이죠? y 좌표 다 더하면 6이랑 3, 3을 3으로 나누니까 1이죠?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1139번도 x좌표끼리 다 더하면은 6하고 8이니까 14, 12, 11, 3은 나누니까 4죠? 그 다음에 마일 1, 9니까 3이네. 3을 3으로 나눴으니까 1이 나오면 되겠죠? 그쵸? 마일 1140번 봅시다. 자, 이렇게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대로 식 쓸 수 있겠죠? a 플러스 1 마이너스 5를 3으로 나눠주는 거. 그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3 더하기 b 이거 해주는 게 0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a 마이너스 4가 3이니까 a는 1 나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3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b는 2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대표 문제를 또 하나씩 해볼 텐데 어떻게 되겠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있었는데 자, 일단 오늘 과제는 163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진도는 더 안 나가고 평면 작업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할 것 같으니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확인할게요. 1141번 한번 봅시다. 두 점 사이 거리가 보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봐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요. 얘를 x1, y1, 얘를 x2, y2라고 한다면 두 점 성분 AB의 거리죠. 성분 A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의 x2-x1의 제곱이죠. a-3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면 3의 제곱 똑같으니까 그게 거리가 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양변 루트 벗겨주려면 제곱해주면 되죠. 그럼 a-3의 제곱 플러스 9가 25가 될 테니까요. a-3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3 제곱이 플마 4가 나오면 되는데 그럼 a는 뭐 나오면 되겠습니까? 7 나와주면 되겠죠? 양수니까 a는 7 나와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거나 7인데 7 나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45번 보겠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x축 위에 있는 점.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2, 마사 2, 마사니까 이 정도 여기에 A점이 있어요. 마사가 있고 B점은 6,8이죠? 6,8이니까 이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B점은 6,8.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예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X축 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됩니까? 같지 않겠죠? 그림으로 봐도. 그렇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가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P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P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는 그냥 빵이죠, 빵. 그럼 X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놓자고요. 자, 그렇다면은 AP의 길이랑 뭐랑 같아야 돼? BP의 길이랑 같아야 돼요. 맞아요? 두 길이 같은 거니까 양변 제곱해도 변하지 않겠죠? 어차피 길이라는 것은 양수잖아. 그러니까 제곱해도 양변 변하지 않겠지, 공식이. 그래서 AP제곱은 BP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죠. 그럼 AP의 길이 어떻게 구해서요? A-2의 제곱 플러스 0에서 마사 뺐으니까 한축방에서 한축방으로만 빼라고 했어요. X좌표는 여기서 뺐다가 Y좌표도 여기서 뺐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A-2의 제곱이고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16 나와주면 되겠죠? BP의 제곱은 A-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해주면 되겠죠? 64죠? 자, 그렇다면 전개해준다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1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0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없을 거고 넘어가면은 8A인가요? 8A가 80이니까 A는 10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X축인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 X축 좌표, Y좌표 둘 다 써줘야 돼요.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쉬었다가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끝!